2년 전 일론 머스크는 약 1년 만에 체중을 13kg 감량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헐적 단식 그리고 위고비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고비는 2021년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출시한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로 주사 투여 형태로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방식인데요. 운동을 안 하고 약물로 살을 빼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을 동반했는데 위고비는 정말 부작용 없는 게임 체인저일지 혹은 또 하나의 과장된 약장사일지 오늘은 이 위고비와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무엇인지 체중 관리 바이오 기술의 개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이 찌는 메커니즘을 보면 식욕, 섭취, 분해, 저장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섭취는 체외의 물리적 행동이고 나머지 세 가지에 맞추어 비만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GLP처럼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3단계 모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제도 있습니다.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인 지방 흡수 억제제는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주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식욕 억제제는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적게 섭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비만 치료제들은 10% 이하밖에 안 되는 체중 감소 효과에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 흡수 억제제의 경우 장내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지방 흡수를 막았지만 이로 인해서 소화기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지방변이나 복부팽만감, 기름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방해가 되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식욕 억제제의 경우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교란시켰고 이로 인해서 불안이나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신적 부작용을 유발을 했고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 상승이나 심장박동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나왔는데 GLP-1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체내에 들어온 GLP-1의 유사체는 인슐린 분비 촉진 외에 뇌의 식욕 조절, 중추를 조절을 해서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 감소 효과를 유발합니다. GLP-1 유사체는 기존 비만 치료제와 달리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방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생리적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GLP-1 유사체는 기존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호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투여 비만 환자 중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0.11% 정도로 다른 체중 감량 의약품 0.43%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서 담석 형성이나 췌장염, 저혈당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제들을 보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인데요. 100년간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해온 노보노디스크사가 당뇨병 치료제의 임상시험에서 참가자들의 체중 감소 효과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삭센다를 개선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체중 10% 이상 감소를 달성한 최초의 항비만 약물로 체중 감량 결과를 입증하고 2021년 승인받았습니다.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체중 감량 효과는 6% 정도에 그쳤는데 위고비는 주 1회 주사로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임상을 통해 밝혀진 체중 감량 효과도 18주간 평균 1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인들이 위고비를 통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주사기 4개 한 세트당 $1,350, 약 180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따르지 못할 정도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일라이 릴리가 2023년 11월 젯바운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젯바운드는 기존의 GLP-1 단독작용 제제 대비해서 성능이 개선된 GLP-1과 GIP 이중작용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였던 마운자로와 동일 성분을 사용해서 약 72주 동안 평균 22.5%의 체중 감소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약사들의 최근 신규 개발 현황 몇 가지를 보면 제약사들은 GLP-1, GIP 이중작용제와 같은 다중작용제를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3중 효능제 레타트루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24%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현재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여 경로 개선 부분입니다. 기존 주사제의 경우 주사 투여 방식이라는 명확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섭취 형태로 작용하는 경구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경구형 GLP 유사체로 주목받는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와 카그릴린티드 복합체 카그리세마는 기존 주사제와 유사한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기존 약물 개발인데요. 일라이릴리의 비마그루맙 같은 경우 체지방량을 22%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4.5%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치료 중단 후에도 체중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마그루맙은 2025년 완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본 시장 점유를 위해서 M&A와 신약 개발 부분에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라이릴리는 버사니스 바이오 인수를 통해 비마그루맙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고 이 외에도 암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기업들은 GLP-1, GIP, 다중작용제와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등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0년에는 고혈압 치료제 시장이 버금가는 1000억 달러, 약 13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질환 시장보다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전 세계 바이오 제약 기업 중 각각 시가총액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은 59.2%, 노보노디스크는 51.5% 증가하면서 전 세계 상위 20대 바이오 제약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코로나19 제품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글로벌적으로 팔리려면 각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실질적으로 개방해줘야 가능하겠죠. 영국은 비만율 감소를 위해서 건강 및 의료법을 통해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 온라인 광고를 금지를 하고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반비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인구의 약 40%가 비만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높은 성인 비만율과 구매력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의 높은 약가로 인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GLP-1 계열 기반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의 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명 이후에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감소해왔고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4년간 시장을 주도해온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의 제약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위고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공급가는 37만원, 소비자가는 4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체중 감량 사례로 주목받은 위고비를 시작으로 이 시장이 열렸지만 높은 약가와 보험 문제, 장기적 부작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를 하는데요. GLP-1 유사체 기반의 약물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적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블랙컨트의 코티였습니다.